16번 잘 집중해서 봐야 된다. 16번 밑에다가 써볼래요. 밑에다가 한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밑에다가 예시 하나만 좀 써보세요. 예시 하나만.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2장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하나만 좀 잘 적어두세요.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정리 좀 할게요. 경우가 두 가지로 나와요. 요 문제는 결국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거든요. 잘 보세요. 지불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지불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불 가능 금액. 요 두 가지 물어봐요. 요 두 가지. 딱 요 예시가 가장 좋은데 요거 좀 잘 보세요. 내가 마트 가가지고 내가 저렇게 돈 들고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얘들 알겠지? 마트 가서 1000원짜리 물건 살 거야. 뭐 살 거라고? 1000원짜리 물건 살 거예요. 그치?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은 누구는 몇 장짜리 하나 내도 돼. 1000원짜리 한 장 내고 물건 살 수도 있지. 응? 응. 몇백 원짜리? 500원짜리? 두 개 내도 되죠? 그런데 지불 방법은 그걸 다르게 보겠다는 소리예요. 1000원짜리 물건을 살 건데 몇 원짜리? 1000원짜리 물건을 살 건데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는 거랑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를 서로 다르게 볼 거다는 소리예요.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지불 가능 금액은 그거 구별 없어요. 그냥 1000원짜리는 얼마 내는 거야? 그냥 1000원 내면 됩니다. 어떤 논리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게 조금 더 쉬워요. 뭐하다고? 첫 번째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첫 번째 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100원짜리를 내가 몇 개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A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500원짜리도 몇 개 쓸지 알아? 몰라? 몰라요. B개. 1000원짜리 몇 개 쓸지도 내가 몰라요. 그쵸? 맞아요. 저 경우들을 다 뭐해서? 조합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을 다 찾으면 돼요. 그쵸? 그럼 나 100원짜리 몇 개 쓸래 하면은 0개부터 몇 개까지? 3개까지 가능하니까 요 A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몇 가지? 3까지. 그게 약간 약수의 개수 하는 걸 비슷한 논리로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B는 몇부터 몇 가지? 0부터 3까지. C는 0부터 2까지. 해가지고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4 곱하기 3인데 보통 문제 보면은 아무것도 돈을 지불 안 하는 거 빼자고 보통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갔는데 아무것도 안 사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다 마지막 빼기 몇 가지 해서 이거는 문제 잘 읽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게 무슨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의 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왜 이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잘 보세요. 500원짜리 두 개를 쓰겠다는 건 A가 몇이고? 안 썼죠? A 0이죠? C도 얼마? 0이고 B가 얼마면 돼? 이면 500원짜리 몇 개 쓴 거야? 두 개 쓴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1000원짜리 몇 개는? 하나 쓴 거는 A가 몇이고? 이거 이해되는 거 맞아? 지금 이거? 1000원짜리 한 장 쓰겠다는 거 A가 몇 개? 0. B도 0. C는 1 해서 둘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됐죠. 그렇게 해서 쓰겠다는 논리입니다. 요거 이해돼요? 얘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정말 벌써 자? 안 될 텐데.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요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뭐가 가는 금액? 지불 가능 금액이 조금 달라요. 이거 조금 나열해볼까요? 이건 조금 나열해보세요. 가장 작은 금액부터 한번 나열해볼래요? 얼마짜리 살 수 있어요? 100원. 다음 다 쓰세요. 써. 100원. 다음은 200원짜리 살 수 있죠. 그 다음 얼마? 300원. 그 다음 얼마짜리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500원짜리 살 수 있죠. 그 다음은 600. 그 다음은
700 다음은 800원짜리 사죠. 맞아요. 그 다음 몇 개짜리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1000원짜리 살 수 있어요.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요? 그럼 얘도 보시면 1000원부터 몇백 원까지 다 낼 수 있어요. 1000, 1300원까지 다 낼 수 있고요. 1400원 못 내죠, 그쵸? 그 다음은 1500원부터 어디까지? 1800원까지 다 낼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또 얼마부터? 2000원부터 어디까지? 2300원까지 다 낼 수 있고 또 2500원부터 어디까지? 2800원까지 또 3000원부터 어디까지? 이 정도 써보세요 빨리. 3300원까지 다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정도는 여러분 유추해서 바로 다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3500원부터 어디까지? 3800원까지 더 살 수 있어요. 더 못 사죠. 여기까지가 끝이죠. 몇 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삐 처리해 놓은 거 각각이 다 몇 가지예요? 네 가지씩이죠. 네 가지씩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기까지 해서 몇 개? 7번. 그래서 총 몇 가지에다가? 28가지에다가 얘까지 해서 몇 가지가 돼요? 얘는 31가지가 나와요. 얘랑 좀 어때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상황이 조금 어때요? 다르죠?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찾을래요? 지금처럼 일일이 나열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어떻게 할래요? 그 힌트는 여기 들어있어요. 500원짜리 몇 개랑? 2개랑 1000원짜리는 한 장 내는 거는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같은 겁니다. 맞아요. 500원짜리 2개 내는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똑같죠? 그 논리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잘 들어요.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나중에 가서 또 모르겠어요 하면 진짜 때린다 진짜로. 100원짜리 3개에다가 어차피 500원짜리 2개 내나 1000원짜리 한 장 쓰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그냥 500원짜리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500원짜리가 총 몇 개로 바뀌어요? 4개가 더 추가가 되죠. 그럼 총 500원짜리 몇 개가 돼요 그러면? 50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7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100원짜리 몇 개 쓸래? 0부터 몇 가지? 3까지 해서 몇 개? 4가지 가능하죠? 맞아요. 500원짜리한테 물어보세요. 500원짜리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쓸래? 0부터 7까지 해서 몇 가지? 8가지고 아무것도 돈 안 내는 건 빼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나와요? 31가지. 여기서부터 안 가면 완전히 똑같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뭐 가는 금액은? 지불 가는 금액은 지금처럼 500원짜리 가지고 몇 원짜리 만들 수 있을 때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을 때 단위를 다 내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요?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아예 됐어요. 요거는 됐고 원래 문제로 되돌아오세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면 안 어려워요. 5,000원짜리 몇 개? 2개에다 만원짜리 몇 개? 3개 있대요. 읽어보세요. 뭐 구해달래요? 말을 쳐다보지 마세요. 문제를 읽으세요. 뭐 구해달래요? 16번 하고 있어요. 1000원짜리 그래서 결국 뭘 구해달래요? 지불할 수 있는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밑에 거 하라는 거죠? 맞아요. 해보세요. 이해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단위를 뭐 하자 그랬어요? 내리자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언제 내릴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겹칠 때라고 표현합시다. 얘로
이거 만들 수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뭐 할 때? 그냥 겹칠 때라고 표현합시다. 겹칠 때 뭐 할 수 있다고? 단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얘는 1,000원짜리 4장에 5,000원짜리 몇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4장에 그렇지 5,000원짜리 8장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죠? 더 이상 단위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립니다. 그럼 다 1,000원짜리한테 물어보세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0부터 4까지 해서 몇 가지? 5가지. 5,000원짜리 0부터 몇 가지? 8까지 해서 몇 가지? 9가지고 문제 맨 마지막 거 보세요. 뭐를 제외하는? 0은 내는 건 제외하겠다. 그럼 하나는 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총 몇 가지다? 44가지. 구하시는 겁니다. 집으로 가능할 줄 알겠죠? 돼요 여기까지. 마지막 17 별표. 나중에 요거는 확보 가면 또 나와요. 잘 해두셔야 돼요. 17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요 네모칸이랑 똑같은 거 하나만 더 그려볼래요? 밑에다가 요 네모칸이랑 똑같은 거 하나만 더 그려보세요. 밑에다가 네모칸이랑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보세요. 네, 이렇게만 표시해보세요. 똑같이 그리시고 이렇게만 표시해보세요. 이렇게만 표시해보세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랬죠? 여기까지? 요것부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데? B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고 싶어요. 무슨 단거리로 가고 싶다고? 최단 거리. 그럼 아무렇게나 한번 제일 빨리 가는 거 해볼래요? 아무렇게나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거? 뭐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복잡하게 가면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얘도 최단 거리예요. 이렇게 가도 최단 거리 돼요.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 돼요? 최단거리 돼야 안 돼요? 되죠? 어차피 전체 칸수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만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 저렇게 가도 최단거리가 됩니다. 이 논리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는 A에서 어디까지 가려면 B까지 가려면 우리가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시면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만 가야 돼요. 움직이는 모양새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만 가면 돼요. 위로만 가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요 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최단거리 묻고 있는 중이에요. 막 빙빙 돌아서 가면 안 돼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밑에다 숫자 1 써보세요.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다들 아마 할 줄 아는 사람들 많을 텐데 논리가 정확하게 어떨지 모르죠. 요점까지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A에서 저기 전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맞죠? 여기까지? 그럼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지호야, 에어컨 위로 2칸 올려라. 됐어. 여기 채워볼래요? 왼쪽도.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제일 빠른 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이렇게 다 1을 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1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점한테 물어볼게요. 저 점으로 오려면 어떻게 오거나 왼쪽에서 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왼쪽으로 오는 케이스랑 아래에서 오는 케이스는 서로 똑같아요? 달라요? 그럴 거면 그냥 꺼. 맨 오른쪽. 맨 오른쪽. 병신? 저 새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 됐지? 여기까지. 이해요. 여기까지. 쟤한테 가는 방법은 어디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 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사람이 왼쪽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2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논리로 얘 또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럼 저기까지 가는데 몇 가지 나오겠어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얘는요? 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여기가 여섯 가지. 요 논리입니다. 돼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이 점으로 오려면 어디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더하기 몇 해서 1 더하기 2 해서 세 가지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얼마가 되고 6이 되고요. 여기는 10이 될 거고 여기는 15가 되고 여기는 21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 다 채워 나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채워 볼래요? (126) 나오나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있다? 126까지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그럼 요 논리를 바탕으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일부 교차로에서 P하고 Q 지점이 뭐 때문에? 공사 때문에 뭐가 제한이 된대요? 진입이 제한된대요. 맞아요. 그럼 P 주변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그 P로 연결된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선분들 있죠? 거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P랑 연결되어 있는 선분들 그럼 Q랑 연결되어 있는 선분들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돼요? 진입이 안 되면 나가지도 못하니까요. 맞아요? 새로 그려보세요. 그 두 개를 그 상황을 만족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밑에다 그려보세요. 지금 뭐 하라고? 그리고 뭘? 이거 다시 뭘 다시 그려? 최단걸 계속 주무시고 계속 그러세요. 알겠죠? 어차피 내가 시험 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잖아요. 시험 못 보면 너네 인생이죠 뭐. 그 얘기 들었어요? 정시도 내신 조금 들어간다면서 뭐 알아서 선택하세요. 뭐 나는 정시 파이터 그래요. 정시 파이터 하세요. 내신 어차피 내신 안 좋으면 정시도 안 될 텐데 이제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자꾸 배우는데 왜 자꾸 주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가 아까 길이 없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죠? 여기에다가 아까 할 때 1111 다 채워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차분히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빈 구멍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히 보셔야 돼요. 어쨌든 밑에 라인들은 전부 다 얼마씩 채우면 돼요. 그냥 어차피 1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1, 1, 1 여기가 없죠. 여기가 점이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쵸? 건너뛰어서 1로 쓰시면 되고 이렇게 다 채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던 대로 하시면 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고 그 다음은 3이고 그래 여기는 써야 되겠어요. 그쵸? 여기는 몇 가지? 4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위에 거 채워보시면 여기 얼마? 3이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10이고요. 이쪽 라인 다 채워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점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어디밖에 없어요? 왼쪽밖에 없죠. 아래로 올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그래서 그냥 10 그대로 오시면 되겠어요. 맞죠? 여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점은 어디에서 올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해서 얼마? 11. 맞아. 이거 한 번만 원리 제대로 파악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쭉쭉 채워볼게요.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 대답 잘해보세요. 어디서밖에 못 와요? 그렇죠. 아래에서밖에 못 오죠. 10으로 채우시고 여기는 얼마? 2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얼마? 5 여기는 15 여기 대답 잘해보세요. 아래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쵸? 25 그래서 여기가 최종 얼마? 4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죠? 결국은 아래 또는 왼쪽에서 오는 거 생각하시면 그 두 개 연결되어 있는 숫자들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18번은 별표 5개 치세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문제 그냥 나와요. 쌤, 저 졸려서 세수 좀 하고 갔다 와. 나오는데 그 문제가 그냥 뭐 계속 바뀌어 나올 거예요. 얘랑 똑같이 안 나와요. 무조건 똑같이 안 나오고요. 똑같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똑같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두세요.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두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근데 어렵지. 맨날 너네는 맨날 틀려가지고 18번 옆에다 써놓을래요. 뭐라고 쓰냐면요. 같은 색 칠할 때는 좀 조심하자라고 써놓으세요. 무슨 색 칠할 때? 같은 색 칠할 때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어디로 출발해도 다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A, B, C, D, E 순서대로 칠하겠습니다. 어떻게 칠하겠다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A 문제 좀 읽어볼래요? 몇 가지 색을 칠할 거래요? 5개의 색을 칠할 건데 인접한 부분은 서로 뭐하게 칠하고 싶대요? 다르게 칠할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A라는 지점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5가지 써놓으시고 그냥 빨, 주, 노, 초, 파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색이 있을 때 5가지 색이 있을 때 경우의 수를 썼으면 뭐를 썼으면? 경우의 수를 썼으면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일단 색을 쓰세요. 여기에다가 그냥 빨간색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차례 대로 쓸게요. 빨. 그럼 이제 B한테 물어볼게요. B는 무슨 색 빼고 다 칠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빨간색 빼면 몇 가지예요? 4가지. 했으면은 주황색 칠하시면 되죠. 이제 서로 다른 거 칠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로 가겠다고? 그럼 C는요 주변에 무슨 색깔들이 있어요? 빨간색, 주황색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 빼고? 주 빼고 몇 가지? 3가지 해서 여기는 이제 노란색 칠하겠습니다. 이제는 D가 별표예요. D는 이제 별표를 좀 쳐보세요. D.
아까 무슨 색 칠할 때? 같은 색 칠할 때 조금 조심하자고 했어요. 지금 보세요. D 주변에는 뭐뭐밖에 없어요. 빨간색이랑 노란색밖에 없죠. 그럼 저쪽 마주보고 있는 애 무슨 색깔? 주황색을 뭐 할 수도 있고 칠할 수도 있고 주황색을 안 칠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왜 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는 내가 무슨 색을 칠하게 되면 주황색을 칠하게 되면 이 주변에는 무슨 색밖에 없어요. 노란색이랑 주황색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황색 말고 다른 걸 칠한다고 하면 여기 초록색이 오게 되죠. 그럼 이 주변에 무슨 색깔들이 있어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색깔 배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가르세요. 뒤에다가 무슨 색을 칠하게 되면은 주황색을 칠하게 되면 주황색 딱 집었죠? 몇 가지예요? 뒤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D. 나 무슨 색 칠할 거라고? 무슨 색 칠할 거라고? 주황색 칠할 거라고. 몇 가지? 한 가지죠? 뒤에다 무슨 색 칠할 수 있냐고. 한 가지 칠할 수 있죠? 곱하기 여기 주황색이 오게 되면 이 주변에는 노란색하고 주황색밖에 없으니까 그거 두 개 빼고 몇 가지 가능해요? 세 가지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뒤에는 만약에 주황색을 안 칠했어요. 뒤에 무슨 색 안 칠했다고? 그럼 칠할 수 있는 색깔 뭐뭐 있어요? 뒤 주변에 뭐뭐 있어요 지금? 빨간색? 노란색이 있어요. 근데 무슨 색 안 칠할 거라고? 주황색. 그럼 뭐뭐 가능해요? 초록, 파랑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초록색 칠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주변에는 뭐 있으니까?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있으니까 그것도 세 개 빼고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고요. 요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얘는 주황색 칠한 거고 얘는 주황색 안 칠한 거예요. 이렇게 둘을 뭐 하셔야 돼? 더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앞에 세 개 곱한 거 얼마에다가? 60에다가 이렇게 둘이 뭐 한 거? 더한 7가지에서 몇 가지다? 420가지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푸시면 안 돼요. 이 문제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려요. 무조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계속 생각하자고? 같은 색 칠할 때를 계속해서 의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지? 즉 인접하지 않은 거, 뭐 하지 않는 거? 인접하지 않는 놈이랑 무슨 색을 칠할 때? 같은 색을 칠할 때를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경우의 수 끝. 순열하겠습니다. 순열. 필기 좀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해만 하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순열. 그냥 상식 사바 적어두세요. 순열은 영어로 요거예요. permutation. 저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지야. 순열에 약간 그래서 P를 써요. P. 이렇게 쓰고요. 요거의 의미가 n개중 여기까지입니다. n개 중에 몇 개 뽑아서 알개를 뽑아서 뭐 한다? 나열한다고요. 요 사건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해 보시면 요 사건하고 요 사건이 순차적으로 뭐였어요? 발생했죠. n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 알개를 뽑는 사건하고 그 다음 그 알개를 다시 뭐 한 거? 나열한 사건. 요 두 개가 순차적으로 발생했죠. 그러니까 순열은요 결국 무슨 사건이에요? 고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뒤에 하겠지만 일단 써놓으세요.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뽑는 거. 그냥 n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cr로 씁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일단 요 NCR이라는 기호는 조금 무시하시고요. 왜 NPR을 먼저 가르치는지를 밑에 예시를 보면 좀 알아요. 한번 써보세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3명을 일렬로 좀 세워볼게요. 몇 명을? 3명을 일렬로 좀 나열을 해볼게요.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너 그 위에 왼쪽에 운전 버튼 봐봐. 그 주황색 불 뭐 들어와 있어? 냉방. 됐어. 몇 명 나열할 거라고? 3명 일렬로 세울 거라고. 그럼 맨 앞자리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맨 앞자리 누구 올래 하면 몇 가지 와요? 그래서 그거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3 하고 앉혀 놓으세요. 그럼 사람 몇 명 남았어? 2명. 2명 남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해서 여기 뭐 A 앉혀놓고 2가지 하시고 남은 거는 한 사람밖에 없죠? 곱하기 1 해서 몇 가지? 6가지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쉬워요. 수능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야 지방분수 꺼라. 죄송합니다. 엠팩토리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저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집중을 좀 해 아저씨야. 저 아저씨 아닌데. 그래서 엠팩토리얼로 정의를 하고 엠팩토리얼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n명을 뭐 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방금 여기서 구했던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4팩토리얼은 계산 어떻게 해요? 방금 논리에 따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고 요거는 몇 가지다? 2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근데 지금 할 거는 요 전체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좀 일부를 나열하는 거를 볼 건데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5명 중 3명. 그러니까 자리는 3자리밖에 없어요. 자리는 3자리밖에 없고 그 맨 앞에 누구 올려 하면 몇 가지 가능해요? 5가지 가능하면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남은 4명은 여기 올 수 있죠? 그래서 4가지 되고 여기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게 다 곱한 거가 배운 요 기호에 따르면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저게 OP3 기호의 정의입니다.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전혀 안 어렵죠. 그래서 요 계산을 좀 보시면 OP3이 5 곱하기 몇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에서부터 출발해서 5. 몇 개? 3. 3번 내려가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NPR n부터 곱해서 어디까지 싹 곱하면 돼요? 그러면 R. 해보세요. 여러분 직접 써보세요. 몇 번 내려가면 된다고? 방금 했던 것처럼 R번 내려가면 돼요. n 곱하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는 거죠? 네. 여기에 어떤 숫자가 와야 이게 R개가 될지를 한번 고민을 조금 해보세요.
뭐라 쓰면 돼요?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r 플러스 1이 돼야 r개가 돼요. 맞죠? 여기까지. 네. 요 계산이 요거는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단순 계산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경우에서 문제 풀 때 단순 계산할 때는 다 저 방식으로 쓸 거고 얘는 증명용이라 써놓으세요. 증명용이 좀 따로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써요. 밑에처럼 안 풀 건데요. 요거 한번 좀 잘 푸세요. 일로 잠깐만 와볼래요? 요거 아까 오피3 써놓은 거 한번 잠깐만 되돌아와 보세요. 오피3 내가 얘를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그럼 얘는 몇 팩토리얼 쓰면 돼요? 5팩토리얼 쓰면 되는데 이 두 개 숫자가 더 생겼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제 지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저 친구는 몇 팩토리얼 분해? 2 팩토리얼 분해 5 팩토리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방금 했던 논리처럼 n 곱하기 n-1에서 그냥 몇 가지 다 곱해버리죠. 그냥 1까지 싹 다 곱하겠어. 네.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뭐가 더 생겼어요? 그렇죠. 요 그 다음 항을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하나 줄죠. n-r이 생겼을 거고 그 다음은 r 빼기 1 해서 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이 더 생긴 거 이해돼요? 이만큼이 요 안에 더 들어간 거 이해돼요? 저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이해돼요? 이거? 다시 저거 다 없애야 되는 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다시 뭘로 표현하면은? 팩토리얼로 다시 표현하면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잘 적용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아까 했던 거 몇 피면? 5p? 3은 방금 했던 거를 한번 잘 적용을 해보시면은 몇 빼기 몇 분의? 5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해서 몇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돼서 결국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나오는 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몇 가지만 좀 약속을 좀 할게요. 오늘 상태가 진짜 다들 마음에 안 드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요 이상한 거 하나만 좀 얘기 좀 할게요. 0 팩토리얼 이야기 좀 해볼게요. 0 팩토리얼. 의미상으로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의미상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팩토리얼은 그냥 몇 명 나열하는 거예요. 3명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0 팩토리얼 하면은 그냥 몇 명 나열이 돼요.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런 식으로 의미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어요. 얘는 그냥 1입니다. 1.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해시켜 드릴 자신 없습니다. 너네 수준에서 이해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0 팩토리얼은 얼마다? 1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랑 비슷한 논리로 MP0도 보겠습니다. 몇 P요? MP0도 조금 보시면요. N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0명을 뽑아서 0명 나열이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했던 요 NPR 정의 보이시죠? 요걸 그대로 적용해서 써보시면은 분모는 뭐 빼기 뭐? N 빼기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되면서 그냥 깔끔하게 1입니다.
그냥 얘는 정의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MP0 얼마라고? 위아래 똑같죠? M 팩토리얼, M 팩토리얼.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호의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MPN도 한 번만 쓰겠습니다. 그럼 말만 조금 이제 표현만 거창해졌을 뿐이지 몇 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나열하겠다 이게 그냥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N명을 그냥 다 나열하겠다는 소리죠. 얘는 의미상으로 파악해도 그냥 M 팩토리얼이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19번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잠깐만 옆에다 또 쓸 게 많네. 맨 위에다 올라가세요. 요 정도는 조금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험을 좀 잘 치고 싶으면 그냥 외우세요. 계산 줄어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0팩토리얼하고 1팩토리얼 방금 배운 대로 그냥 얼마예요? 1이죠. 한 명을 그냥 나열하다 한 분까지 자요. 그렇죠? 2팩토리얼 얼마예요? 그냥 2죠. 3팩토리얼은 6이고요. 4팩토리얼은 24입니다. 그냥 계산해보면 돼요. 왜 그래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그냥 본인이 직접 해보면 돼요. 그렇죠? 5팩토리얼은 이렇게 또 보시면 되죠. 5팩토리얼은 4팩토리얼에 비해서 얼마나 커졌어요? 5배 커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1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외워요. 여기까지. 720 여기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까지 외우시면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아요. 7팩토리얼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숫자 너무 커서 저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은 큰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돼요. 1번 한번 풀어보시죠. 1번 5팩토리얼 곱하기 0팩토리얼은 5팩이 아까 120이었죠? 0팩은 얼마였어요? 1에서 그냥 몇 가지? 12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아까 정의 내렸어요. 그렇죠? 3P 몇은? 0은 앞에 무슨 숫자도 상관없이 그냥 얼마예요? 1이죠. 3번 한번 해볼래요? 3번 맞는지? 해보세요. 3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3번 MP면은 MPR은 요거였죠. n-r팩분의 n팩이었어요. 그쵸? 쭉 나열을 해보시면요. n의 n-1에서 어딘가 1까지 갈 거고요. 밑에는 n-r부터 해서 어디까지? 1까지 내려가겠죠. 그쵸? 약분되는 걸 생각하시면은 그 위에는 어디까지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n부터 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딱 남아있겠죠. 그렇죠. 한 칸씩 줄어든다는 거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죠? 여기까지? 4번 계산해보세요. 5P면 5P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5 곱하기 4 해서 20이고요. 5P 몇은? 3은 5 곱하기 4 곱하기 그러니까 혹시나 얘기해요. 이 3이어서 3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몇 개 나열하자고? 3개 나열하자. 그래서 몇? 얘는 60이 되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5번은 별표를 치세요. 5번 같은 거 하려고 아까 NPR을 뭘로 바꿨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바꿨죠?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n 곱하기 n-1p r 빼기 1 요거 한번 잘 바꿔보세요. 요거 한번 팩토리얼로 바꿔보세요. 들어가는 위치로 보시면 돼요. 들어가는 위치로 n 곱하기 분모는 둘이 뭐해서? 빼서 팩토리얼 쓰기로 했어요. 그쵸? 둘이 빼면 그냥 뭐가 돼요? r
팩토리얼, 위에는 앞에 거 팩토리얼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 분자 잘 보시면은 n 팩토리얼에다가 뭘 다시 곱해놨어요. n-1 팩토리얼에다가 뭘 곱해놨어요. n 하나 곱해놨죠? 그럼 다시 쟤는 뭘로 바뀌어요? n 팩토리얼이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된 거는 결국 몇 p 몇이 되겠어요? npr이 되겠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두 놈은 차고 한 놈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잠깐 쉴 건데요. 잘 들어요? 몇 시지? 4시 몇 분이라고? 10분. 10분. 쉬고 9시까지 진도 좀 나갈 건데요. 한 번이라도 자거나 그냥 딴짓거리 한다. 그냥 집에 가세요. 그대로 집에 싸서 보낼 거니까 가세요. 집에 가세요. 왜 앉아 계세요 도대체? 딴짓거리 하거나 자고 있거나 그거 왜 그러세요 도대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지호야? 일어나라고 진짜 몇 번 얘기했지. 그렇지? 똑같은 얘기를 3번, 4번 했는데 못 알아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하니까. 그렇지? 졸릴 수는 있어. 졸릴 수는 있다만 대놓고 쳐 자는 거는 뭐야?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소릴까? 어떻게 생각해 지원아?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지? 수업합니다. 그냥 버리고 수업해? 네. 뭐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갖다 버렸지. 니네가 자던지 말던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어차피 학교 선생님 너네 학교 수업 제대로 안 듣잖아요. 듣는 애들만 듣잖아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나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은 어차피 내가 하는 얘기 안 들을 테니까 시험 문제를 존나 어렵게 내버리면 돼. 나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어떤 애들 다 잘 때 못 들어. 나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하면서 해버리네. 왜 그러시지? 알아요. 졸린 거 알아요. 나도 졸려. 그럼 나도 졸리면 여기 앞에 서서 가지고 좀 자도 되나 그러면? 괜찮지 저모야? 나 수업하다 졸리면 잠깐 여기 걸터 앉아가 좀 자도 되지? 괜찮지 않나? 사람인데 조금 졸리면 조금 앉아서 잘 수도 있잖아. 그치 유찬? 안 그래요? 저 졸라 열받아요 진짜 앞에서 있으면. 쉬는 시간 10분 줄 테니까 졸린 사람들은 자세요. 아니면 10분 더 잠을 깨시던가. 그 꼴은 도저히 못 봐주겠어. 집중 못하거나 지금 너네 진도 느린 거 알지 지금? 다들 알아요? 느린데 지금 요 몇 명 때문에 자꾸 뒤처지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몇 명 집중 못하고 몇 명 자꾸 수업 시간 쳐졸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 애네들 깨우느라 말도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너네 이해 못할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몇 명 때문에 지금 자꾸 진도가 계속 처지고 있는데 그만 피해 주세요. 그만 피해를 주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들 그렇게 안 살아요. 누구나 다 피곤하고 누구나 힘들어. 쟤 뇌진탕 걸렸는데도 왔어 학원에. 쟤 학교에서 넘어져가지고 응급실 갔다가 그래 아픈데도 왔어. 그런데도 그냥 주무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쟤 힘들다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그래도 됐었잖아. 그래도 됐는데도 왔잖아요. 저렇게 사는 애도 있는데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지. 있어요. 내가 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졸리면 나가서 물이라도 먹던지 쟤처럼 졸리면 나가가지고 세수라도 하고 오던지. 왜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자꾸 이러지 왜?
그만 방해하세요. 그래서 방해 안 받게 그대로 짐 싸고 보낼 테니까 잠깐 쉬고 합시다. 와